기사시부리! 안녕하세요. 간만에 맞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아마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가 녹음실이 사라졌습니다. 네, 갑자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나가래요. 짠! 저희가 이렇게 당일날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침 얘기해주면 어떡해. 급하게 이렇게 모처를 공수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녹음하게 다행이다, 저번 주가 아니라서. 선영 아나운서인데 이랬으면 어쩔 네.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열악합니다. 예, 저희가 방에서 급하게 녹음하는 바람에 사실 음성만 녹음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 TV를 만들었는데 화면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오늘만큼은 내용에 충실하게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히사시부리가 뭐냐? 역정을 내셨는데 일본어 아니냐? 예, 저희가 사실은 히사시부리란 뜻이 따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야구 모든 구단을 다 컨텐츠를 하는 방송이었으면은 뭐 야구를 집어넣던지 그쵸. 야자들처럼 아니면은 키움 공식 방송이었으면 키움 뭐라도 넣었을 텐데 그럼요. 우리는 비공식 정말 팬들이 하는 진행하는 TV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건 넣지 못하고 다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저희가 히사시부리라고 있습니다. 히어로즈, 네. 스태틱. 스태틱, 에어, 시그널, 비기닝 프롬 우리! 네, 요 뜻입니다. 요 뜻이고 저희 그 메인 히사시부리 TV 메인 채널에 보면 거기에 이미지에 히사시부리가 한글로 히사시부리 안 떼 있고 그렇게 약자로 써 있을 거예요. 저희 원래 뜻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히사시부리라는 만나서 반갑다라는 일본 말을 그냥 어감에 맞춰서 저희가 맞춘 거니까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만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설명 어느 정도 된 거 사과를. 같고 지난주 진짜. 키움 히어로즈 야구 오늘 왜 이렇게 막히냐, 다? 이게 공간이 낯설어서 그래요. 리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4승 2패 했습니다. 네. 예, 14승 11패로 공동 3위 했고요. 우리가 공동 3위예요? 아니요, 아니죠. 5위입니다. 오위죠. 단독 5위입니다. 공동 5위. 죄송합니다. 단독 단독 5위요. 정신 단독 차려! 5위. 정신 차려! 단독 5위. 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6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7연속입니다. 6연속 아니에요? 7연속입니다. 6연속 맞습니다. 6연속이면? 같다. 그러니까 4월만 7연, 아, 4월만? 7번 한 거고요. 네네. 6연속 맞습니다. 4월 내내 우리가 위닝으로 마무리 자, 졌습니다. 나삭격! 진정 수입은 못하겠냐? 안 할 거야. 수입도 수입이지만 6연속 위닝을 했는데도 순위가 안 올라가. 위에 팀은 다 잘했어요. 상위 팀이 다 이겼어요. 위에 팀이 잘한 건가 밑에 팀들이 다 못한 건가? 지금 K리그 축구로 따지면은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완전히 나눠져. 반 절반 갈렸지. 네. 우리가 기아를 연승을 끊어줬다. 네. 완전히 승리시켜줬다. 연패를 끊어줬죠. 자, 그러면 투수 선발, 불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선발 성적 6경기 1승 1패 했습니다. 선발로 네. 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안우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네, 안우진이 2경기 연속 다 부진했죠. 일단은 화요일 경기엔 6이닝 7실점 했고 네. 일요일 경기도 실점으로 따지면은 조금 5이닝 애매했습니다. 5실점 했으니까.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안우진 선수가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수비의 실책에 한없이 무너져.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쿠세가 익히고 있다는 거는 제일 큰 그렇죠. 문제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서라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직구는 그나마. 그러니까 그 직구를 어차피 배한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정구를 섞었어야 되는 네, 게 맞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볼 배합 자체가 결정구라고 보기 힘든 직구들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볼 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단에. 근데 꼭 그건 구단의 코치나 이런 것보다도 당장 경기에 임하는 어쨌든 포수가 그런 거는 읽을 수 있지 않았어야 되냐는 생각을 했던 건 처음에 이제 두산 타자들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치고 들어왔거든요. 무조건 3구이네. 그래서 그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후로는 계속 털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일요일 경기 때는 기아 저쪽 3루 쪽 더가우 쪽에서 완전히 읽어가지고 그죠. 그냥 냅다 달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떤 베테랑 포수의 역할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삼성전 같은 경우 보면 강민호가 포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뛰어난 건 아닌데 어린 투수가 흔들릴 때는 거기에 대한 과감한 판단을 강민호가 해요. 흐름. 그런 흐름을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볼배합은 그냥 이렇게 가자, 아니, 버릴 건 버리자, 이런 거를 강민호가 해주는데 박동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존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도루를 잡는 거.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이 투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도루 잡는 걸 그러니까 주자 뛰어도 돼, 그냥 네가 던지고 싶은 거 던져라고 해줬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투수는 생각이 많아졌는데 포수도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게임은 완전 뭉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원래 뭔가를 할 때 그냥 서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행히 우리가 역전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렇죠. 네, 초반에는 완전히 읽혔고 농락당했어요. 많이 일요일 경기 놀아냈고.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좋게 본 면도 있어요. 원래 강속구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선발이지만 이 속구 조절에 관해서 강약 조절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강약 조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물론 150 이상 거의 안 던져요. 보니까 직구도 한 147, 148 그 정도로 마무리 짓지만 이제 선발로서 강약 조절, 페이스 조절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저는 거기에 그 정도 커브도 좀 괜찮게 던지더라고요. 올해 특히 커브가 네, 커브 잘 좋아졌죠. 들어갔고. 네, 사실 이번 주를 통틀어서 그냥 그 선발 투수를 생각해 보면 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히어로즈의 5선발이 이렇게 잘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처음이지 처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붙이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쵸? 초반부터. 네, 그럼요. 어차피 눌릴 수도 있고 상대가 또 상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용병도 사실 지금 준수해요. 이 정도면 네. 다른 팀에 나쁘지 비하면 않아요. 네, 다른 팀에 나쁘지 비하면 셋 다 않아요. 잘 하고 네, 있고 잘하고 있어요. 예. 특히 타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번 주는 선발 욕하면 안 돼요. 최원태 최악의 수고를 보였습니다. 최악이야. 네, 그럴 수 있죠. 2016년 7월 10일 NC 다이노스전에서 1.1이닝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강판되고 자기도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제구가 이렇게까지 안 될 줄 그러니까, 몰랐을 이게 거예요. 그렇게 맞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고척이었잖아.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날은 무슨 마가 낀 것 같더라고. 족족 치더라고. 그래도 이게 이날 같은 경우는 길게 안 끌고 정말 2이닝도 안 치고 그냥 바로 바로 내렸던 내렸어요. 판단도 나쁘지 않았던 것 2회에 같아요. 바로 내린 건 좀 괜찮았던 그나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초구에 다 8타자 상대했는데 그날 다 초구 볼 던져가지고 일단 볼 카운트 싸움에서 졌죠 뭐. 자, 그다음 이제 브리검. 결과적으로는 잘 던졌는데 그래도 좀 브리검은 살짝 조금 불안했어요 저는 초반에는. 예, 경기 초반에. 사실 어떤 투수가 야수가 그렇게 옆에서 흔들어 제끼는데 안 흔들려요. 물론 우리 팀의 제일 에이스예요. 브리검프 제일 에이스인데 요키시도 그렇고 브리검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속구로 질러넣는 투수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결국에 제구와 맞춰 잡는 투구인데 야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다 던지라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유격수 3루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날 브리검이 3실점을 했잖아요. 네. 내려가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 그리고 안타 잡을 수 있는 공을 포기를 한 것까지 합치면 8번이에요. 타구가. 나보다 하나 많이 봤네. 나 7개를 봤거든. 8개. 그냥 개였어요. 이실이었던가? 이실 나중에 실 자체는 1밖에 자체 일자체. 나중에 우리가 그 타자 때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일단 수비하고 송구 이거 대해서는 얘기 좀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선발 얘기 집중해보죠. 네. 자, 선발 얘기는 뭐 요시키 이승호 잘 던져줬고 또 굳이 요식기라고 해주는 요식기라고 거 해. 요시키. 요시키 요키시 네. 같은 경우 결국에 결정구가 체인지업이죠. 근데 공이 직구든 체인지업이든 맞으면 사실은 땅볼 유도가 돼야 되는 투수인데 떠요. 사실은 공이 떠요. 그거 되게 큰일이거든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체인지업이 뜬다라는 건 결국은 브레이킹이 안 들어간다는 건데. 그리고 일단 요키시는 5회 이후에 주자가 나가면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런가? 주자만 나가면 얘가 흔들리고 흔들.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 되게 낯설어하고 불안해. 근데 히어로즈 선발 특수 거의 아닙니까? 다 그러지. 아, 근데 이게 5회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 선발이라는 게 있으니 5회까지 최소한 해줘야 되니까. 투구수도 그렇게 많이 던지는 투수는 아닌데 5회만 넘어가서 주자만 쌓이면 주자만 나가면 그렇게 흔들리더라고. 다시 공무원이야. 계속 예전부터 올 시즌에 봐왔던 우리 또 많은 공무원이야? 근데 나이트 코치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냥 이승호는 친자식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조금만 흔들려도 막 오우 이 새끼 이러면서 나가서 거의 메이닝 나가는 느낌. 나가서 막 달래주고 난리야. 근데 두번 다른 나가서. 애들은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야지 사자지 사자.
아 새끼를 벼랑에서 던지는 거지. 그 이승호는 이뻐 죽던데 아주 그냥. 아유 물고 안 빨았어. 자 일단은 뭐 선발은 그래도 평타 쳐줬다. 네, 그럼요. 다른 팀에 굉장히 비해서 분발해줬다. 잘해줬다. 뭐, 잘해줬지, 선발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자 그다음 불펜으로 가겠습니다. 불펜을 먼저 저희가 한영희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2승 1패 했어요. 네. 아 3승 1패죠. 일요일날 나왔으니까. 네. 아니, 잘한 건 잘했어요. 근데 네. 하필이면 불이건 경기 그것도 그렇게 말아먹어서 아니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내보내? 지난주에도 주 4회 등판 시키더니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감독이든 어쨌든 투수 코치든 상대방 그 타순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순도 그렇고 상대방이 자완이 2명, 그 좌타자가 2명이야. 거기에 한현희를 낸다고? 그러니까 보면 한현이 나오는 타이밍에 좌타가 2명 상대를 했어. 아니 사이드잖아요. 좌타한테 약해 한현이는. 아니 우리가 이제 불펜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몇 회는 누가 우리도 이제 야구 많이 봐왔으니까 몇 회는 누가 나올 거라는 이런 대충 예상을 감이 하잖아. 한현이는 그냥 일단 나오더라고. 이게 어. 그거랑 뭐 그- 비비고 있을 때도 나오고. 아니 9회 조상우 빼고 여기 이 가운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6, 7, 8이 없는데 없어. 한현이가 지금 너무 자주 나와요. 이게 보면 진짜 답답한 게 일요일도 그랬지. 자완 선수를 자완 투수 다 썼어. 그날 조상우 빼고 다 자완이었죠. 올 자완이었어요. 조상우 빼고. 도대체 투수 교체의 기조는 뭐며 불펜 운영의 기조와 뜻이 뭐야? 방향은 있어? 열내지 말고. 랜덤이니? 그래도 우리가 그 채원태 무너진 날 수요일이었냐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불펜으로 우리가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그날 김동준이 네, 김동준이 3.2이닝 1실점으로 정말 헌신했죠. 김동준 선. 김동준이 잘 막아줬고. 김동준 그러다 팔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하영민 생각나죠. 하영민이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2, 3이닝 던지고 그랬잖아요. 하영민은 그냥 벌투 느낌이었지 김동준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마정길이야. 딱. 맞아. 딱 마정길이야. 지금 옛날 이정훈? 5점 차 이정은 금지. 김동준은 지금 이렇게 되면 롱 릴리프도 쓸 것 같은데 그냥 투수지. 네, 이러기에는 지금 웬만한 선발보다 더 많이 던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난주에 우리 끼가 얘기했지만 3이닝인가 던지고 또 일요일에 바로 또 불펜으로 내보냈잖아요. 사실 김동준과 함께 제일 의문인 건 이영준? 이영준의 롤이죠. 사실 그러니까 김동준도 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영준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좌완인데 147, 8 정도의 직구를 꽂고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고 제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맞춰 잡는 플레이도 나오고 구속도 잘 나와. 근데 롤이 없어. 롤은 없지. 불펜의 자완이 셋밖에 없는데 롤이 없어. 일단 셋업이 없잖아. 근데 사실 거기에 문제점은 결국에 이보근 김상수가 지자리를 못 찾아준 데 따른 이 후유증이죠. 후유증. 지금 초반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상수, 한현희, 이보근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필승조의 계보인데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한현희가 그나마 나오고 있지만 활동은 그래도 해. 사실 필승조라고 말하기가 너무 자주 그죠. 나오고. 그나마 지난주 4경기 나왔던 김상수는 반등한 것 같아요. 김상수는 네 경기 어쨌든 나와서 지켜는 다음 줬죠. 잘해줬어요. 이게 주자는 내보내되 점수는 근데 주지 걔는 또 않으려고 했었지.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니까. 사실 구석이 오재영이랑 김상수는 아무리 그래. 그날 잘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야. 오재영은 점수차 좀 크게 나와가지고 오주원. 이거는 오죠. 안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조상우 선수 일단 얘기를 해보죠. 일단 12세이브 역시 방어율 제로를 네. 지켜가고 있습니다. 공 하나로 세이브. 네. 일단 8회까지만 우리가 리드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일단은 믿음이 있죠. 네. 그쵸. 지난주에도 2번 나와서 2세이브 모두 했고. 근데 사실 그 장영석 감독이 왜 인터뷰를 했잖아요. 내 잘못이다. 이제 9회 이제 조상으로 안 낸 거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봐요 사실. 그럼 저도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조상우 선수가 금요일에 나왔을 때도 내지 말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항구 던졌을 때. 네, 항구 던진 날도. 조금 사실은 쉬는 게 나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판을 하기 전에 불펜에서 몸을 풀 때도 투구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동준 말고는 일단은 불펜도 잘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김동준만 어떻게? 얘 어떡하지? 근데 보면 윤영삼도 되게 아껴줘.
잘 끊어줘. 윤영삼도 많이는 쓰는데 되게 잘 끊어. 아 윤영삼은 뭔가 이렇게 아낀다기보다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못 믿어서 내리는 거야. 아 그래도 우리 지금 불펜 뭐 선발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나마 나오는 선수들이 큰 대량 실점 안 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 해줘서 그래. 그래서 한현이가 더욱 빛나는 거야 토요일에. 토요일에. 아 줄 수 있어. 사실 앞에 두 경기 잘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잘했는데 팀처럼 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 확 망하진 않아. 우리 대량 실점을 안 하잖아. 온갖 욕은 혼자 다 먹고 있어. 깡파진 않아. 그러니까 삽질로까지만 해. 4경기 중에 3경기 잘 던졌는데 그 한 경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팬들은 알고 있어. 좌타자 상대로 한현은 분비 무조건 맞는다는 거. 네. 감독 잘못이지. 자, 뭐 불펜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이 정도면 다 한 명씩 다 돌아오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골고루 되게 균등하게 얘기해줬어. 네. 이번에는 우리가 한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자 자 파리 타임. 자, 타자 시간으로 자, 가보자. 타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수 타임. 자, 일단은 뭐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실제- 잘한 거부터 얘기해, 못한 거부터 얘기해. 자 잘. 잘한 거부터 얘기할까? 일단 박병호가 네, 홈런이 다시 홈런포가 홈런포를 다시 가동됐습니다. 가동했습니다. 어느새 6홈런. 4번 네. 4번 타자. 4번 타자. 1위하고 하나 차이죠. 2위인데 근데 확실히 박병호는 4번이 자기 옷인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4번으로 해가지고 계속 홈런. 네, 4번으로 나오면서부터. 주인공병. 타석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3번이면 훨씬 뭐 훨씬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아니 4번에서 3번 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질 이유는 뭐야 도대체? 내가 아 근데 오히려 3번이 좀 더 마음 편하지 않나? 그치 4번에서 해결해 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걔도 마음 같아서는 초반에 감독이 2번 한다고 시켰을 때 속으로 그냥 4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자기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 겉으로도 얘기 먼저 했을 아, 거야. 한 아니, 번은. 아니 그리고 네. 우리 구장에 가면은 그 광고가 자꾸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뒤에 보면은 어디에 4번 타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니 광고를 뒤에 그렇게 두고 3번에다 배치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뭐 박병호는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럼요. 4번에서 돌아온 4번 타자. 이추로바 어디를 가도 잘하더라. 걔는 이건 멘탈 문제야. 그래서 메이저에서 돌아온 거죠. 자 그다음 또 그만해. 잘한 것도 얘기하면 사실 중심 타선들이 좀 잘해줬어요. 아 그렇죠. 네, 센즈. 김하성부터 해서 센즈, 장영석도 뭐 타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타점 내줄 땐 내줬고. 근데 사실 요즘에 김하성이 가장 우리가 지금 3년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일 욕을 들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바래왔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버퍼가 아니죠. 그렇죠. 네, 안타로 컨택으로 안타를 안타로 쳐주죠. 쳐주고. 생산을 딱 하나.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다. 팀 배팅한다 그러죠. 그리고 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득점권에 나가 있을 때 주자를 끌어모으는 그런 타점을 계속 내주고 있고 장영석도 역시 좀 내주고 있고 그래서 슬슬 돌아오고 있어. 이정우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작년에 비하면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거. 워낙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서. 네, 일단 한 경기 1안타씩 이상은 쳐주고 있는 거 같아요. 매 경기 안타는 그 좋은 얘기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천무 형이 항상 미는 무사 선두 타자 김규민의 일이요. 제 득점 토템입니다. 그리고 주자가 있더라도 무사면 김규민은 무시무시합니다. 아웃 카운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애가 못 쳐. 못 쳐요. 근데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잘 칩니다. 그럼 1번으로 올려. 그러면 안 돼. 그건 좀 그래. 그냥 9번에 놨다. 그냥 9번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 7번, 8번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동원 선수도 얘기해야죠. 10타수 7안타 2타점. 아 그거는 이게 타선에서 근데 그렇게 욕할 게 더 많아가지고. 일단은 형 약초. 그렇죠. 예, 휘두르기로 박동원도 했어요. 있어요. 네. 네. 5할이 무너졌죠. 자 그리고 임병욱이 복귀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지수가 5할 타자가 됐지. 김지수도 2루타를 치게 만든 김지수의 기아야. 타점. 기아 너란 것들. 5할 타자. 김지수의 자, 타점. 네, 뭐 이제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수비 얘기를 좀 하죠. 네, 기아보다 행복한 맞절 수비가 두 번 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난주에 송구 실책을 몇 개 했나요? 대충 세신 분 계세요? 그거 세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 너무 한 많아서. 이닝에만 4개 한 건 봤어요. 그 기아전이었지. 네. 와 진짜.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송구가 이게 송구 실책일 수도 있고 포구하는 포수의 위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위치? 네. 어떤 식으로? 공이 여기까지 왔을 때 분명히 임병욱의 송구는 휘어나갔었단 말이에요. 앞 좀 더 2걸음이라도 앞에서 나왔으면 오히려 물론 이제 주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기는 하지만 휘기 전에 공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공은 그러니까 박동원 입장에서 공은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니까 휘어 나오기 전에 먼저 잡고 태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기다렸다는 홈송구. 성우에 2번 있었잖아요 일요일에. 두 번 다 마찬가지예요. 두번다 그랬다는 다가 거죠. 그랬어요. 이명기하고 박찬호였나? 한 명 누구였니? 박찬호였나? 그 들어왔을 때였나? 근데 일단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무슨 뭐 3루에서 1루 던질 때 다 유격수가 2루 던질 때 다 빠뜨리고 다 그 빠지지. 상대팀 선수 뭐 스파이크 맞춰서 나가질 않나? 혹시나 저기 보시게 될 누구? 히어로즈 야수분들 포구, 송구, 번트는 실력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그거 고등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왔을 때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잘도 빼. 안 하잖아. 실력이 아니라 염승량이고 기본기고 그러면 결국에 니네가 안 한 몫인 거죠.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외야수들이 지가 한 번에 던지고 싶은지 아니면은 중간에 커트를 할 건지 그거를 계산을 하고 던졌으면 좋겠어. 애매하게 무조건 세게 던지니까 제일 이거는 중요한 건 커팅도 안 되고 그치. 그렇다고 한 번에 가기에도 원바운드니까 늦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이정우 같은 경우도 홈으로 송구를 하기보다는 3루를 끊어줬어야 돼요. 사실 그치. 그 상황은. 근데 딱히 자기가 어깨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잖아. 다 돌잖아 애들. 근데 홈으로 송구를 해서 결국 3루도 줄 건 주고 점수는 또 줄 건 다 주고 그게 어쨌든 그 순간적인 판단의 문제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경험이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늘어가겠죠. 경험도 경험이고 사실 그 모든 플레이는 연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얼마나 그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수비 연습을 했느냐. 상대방의 빠른 주자가 있을 때 어디서 커트를 하고 어디를 먼저 아웃카운트를 잡고 선행주자를 잡을지 점수를 먼저 막을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계산적으로 뭔가 야구가 근데 돌아갔어야 사실 이 되는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이번 시즌에 수습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지금에서 만들 수는 지금은 없어요. 시즌 중간이니까 만들 수는 그냥 없지. 그때 개개인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죠. 마무리할 집중력은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저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외야에 강견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없죠. 없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상대팀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무조건 뛰게 될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던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일단 같아요. 던져서 상황이 더 안 좋으면 무조건 더 뛰겠지. 던져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기아 더가웃에서 우리 그 안우진 쿠세를 일요일에 봤다고 얘기하면 다른 팀도 당연히 그걸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빨리 보완해야 하고. 예. 전에 좀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그 서건장 선수랑 센즈 선수 고 수비 라인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고영민과의 충돌로 인해서 서건장 선수의 그 수비력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 수비 범위는 우리 팬들 좁았어. 자체가.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서건장 선수도 그렇고 이건 센즈 선수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떤 그 타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순간 판단력 자체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천무형 말이 100번 동감하는 게 이게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히어로즈의 고질병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를 보면은 좌우로 빠지는 건 아예 굳어서 포기. 따라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뜨는 거를 잘 따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한 발 늦게 따라가면서 되게 열심히 뛰어가다가 포기해 버리잖아. 그러면 야수라도 빨리 와야 되는데 센치 얘기했죠. 얘도 판단이 느려. 그러면 둘이 오다가 둘 다 판단이 느렸어. 그럼 중간에 공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센즈하고는 아니지만 임병욱 선수가 중견수에 있을 때 한번 나왔던 상황이죠. 센즈랑 서건창, 그다음에 센즈랑 임병우, 센즈란다. 이제 그 서건창이랑 임병우 그러니까 빨리 사이. 판단을 하고 빨리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하성이랑 이정우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팀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저번 방송 때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번 때 수비 범위를 적당히 넓히란 말이야. 상대팀 더가까지 막 들어가 그럴 때 넓히는 있잖아. 거는 자기 수비력을 알 때 문제고 판단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중요한 판단을 내 공에 갔을 때 물론 욕심이 나겠지. 내가 잡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뒤에 누가 있다는 거 알면 빨리 빠져주는 것도 좋아요. 그게 콜플레이인 그게 거지. 제일 좋은 건 자기만의 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자기만 그 수비 포메이션의 존이라는 게 있고 자기 앞쪽에 떨어지는 공의 위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야구는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가 뛰는 거고 어느 정도 공이 높이 정도 뛰고 떨어지는 각도든 속도든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선을 그어놓고 야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욕만 앞서서 다 따라가서 잡겠다 그러다 결국 못 잡으면 실점이고 잡더라도 부상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플레이가 네. 되죠. 자 일단은 수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고 지영아, 동원아, 니네 둘이 어떡하지? 공은 잡자. 받자. 네, 잡자가 아니다. 포근은 하자. 잡자. 난 그래도 박동원은 지난주는 뭐 타격이 괜찮아가지고 아니, 타격에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아니 포수가 공을 잡아줘야 포수지. 타격자라는 게 무슨 포수냐고. 지영아, 형이 되게 편하게 얘기할게. 너 열심히 뛰는 거 이번에 열심히 뛰는 거 너무 고마웠어. 고마웠는데. 그치. 돌아오고 너무 고마웠는데 맞아 썰쓰리. 공은 안 빠져야지. 타자 얘기도 하실 얘기 있어요? 듣고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서원장 엄청난 수비도 해주잖아 뭐 이런 생각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아니 저는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사람인데 저희는 다 알 거예요. 2012년도 서건창이 뜬금없이 2루 선발전에 나오면서부터 우린 봐왔잖아. 그렇죠. 분명히 수비력은 떨어졌어요. 그럼요.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제가 느낄 정도면 정말 전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도 민첩성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범위가 활동 방향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내가 눈에 보일 정도면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물론 스태프들은 더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일단 서건창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던 가다가 아직까지는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갈수록 이게 지속되면 수면에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 이루수를 안 하면 괜찮은데 결국에 자기 포지션이 이루수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가 그 있는 친구는 서건창 선수는 FA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반쪽 선수를 시즌을 보내게 할 수는 없어요. FA 올해죠? 네. 네, 올해 끝나고 옆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초부터 얘기했잖아. 서건창은 진짜 애매하다고. 쓸 수밖에 없어.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삼루 조재현 코치님 실수 하나 한 거 있었죠. 이정우 리터치 하는데 근데 그거는 뻔히 공 오는 거 보였을 텐데. 근데 그거는 사실 박찬호가 되게 머리 잘 쓴 거야. 그치. 아니 잘 썼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쉿! 근데 그거는 삼루 코치 입장에서 너무 보여. 너무 직선이야. 너무 잘 보이는 그거. 그래서 잡힐 줄 몰랐나 보지. 자기 시야였었지. 자, 어쨌든 이겼으니까. 네. 그리고 딴 다시- 얘기인데 또 있어요. 뭐요? 우리 저 두산전에 조상우 이제 세이브하러 올라왔을 때 또 그 포수 뒤쪽에서 또 핸드폰으로 라이트 비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두산 분들?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꼭 있더라고. 걔네 좀 그거는 그래. 뭐 이래저래 얘기가 아니 많던데. 그게 사실 제가 좀 그날 갈까 말까 하다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그 뒷분들을 TV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근데 어떻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손을 계속 흔들고 있지? 아예 마지막에는 여자분인데 핸드폰 라이트 뭐 초록색, 하얀색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박건우하고 김재환 타석 때 계속 비추더라고요. 그거 진짜 팬들이 욕먹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네. 직관을 안 와보신 분 아닐까? 그거 야구를 TV에서 몇 번이라도 아니, 근데 봤다면 근데 유니폼도 올드 유니폼이고 그치, 그러면 어느 정도 두산 야구를 보신 베어스 분이잖아요. 유니폼이었지. 아니 그러니까 옛날 내 거. 말은 TV로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당연히 눈에 거슬린다는 거를 자기들이 인식을 그러니까 인지를 결국은 못했다는 게. 그거를 본 우리들 입장은 일부러 그랬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그냥 없는 쑥 거예요. 틀린 거지 지금. 자, 우리 이제 베스트하고 워스트 할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갑니다. 네, 얘기하시죠. 저는 사실 굉장히 잘했던 센즈를 주고 싶었는데 네. 좀 더 그거보다 다른 쪽이 조금 좀 더 2등이 조금 센즈보다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상수 선수한테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국엔 누구야? 김상수. 김상수. 이빨 그만 까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이 우리 얘기했는데 그 바꿨잖아요. 그냥 누구 베스트 누구, 워스트 누구 딱 해. 얘기하고 이유 네. 설명하기로. 자, 워스트. 워스트는 안우진. 안우진. 김상수 선수가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지난주에 잘해줬고 앞으로도 지금 잘해야 되는 선수예요. 김상수가 주장인 거 까먹고 있어. 주장이 살아나면 사실 그래도 나도 좀 다르잖아. 지금 처음 알았어. 우리 그리고 또 주장. 그 희한한 게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애들마다 더럽게 못했거든요. 대체로 했던 김민성도 주장 달자마자 더럽게 못하고. 그치. 아니 근데 김인성 그냥 원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 김상수 선수가 주장 달고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또 네. 드렸고요. 안우진은 뭐 뻔하죠. 네, 부진했죠, 너무 실점을 많이 했어요. 네, 지난주 네. 나왔던 모든 선발 투수 중에 지금 거의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워스트 받을만 하죠. 자, 다음. 순서대로 하죠. 이렇게. 네네네. 베스트 박병호입니다. 받을만 하죠. 네, 워스트 서건창입니다. 박병호는 돌아왔습니다. 역시 우리 4번 타자는 박병. 박병호입니다. 서건창 긴 말 안 합니다. 수비 못했습니다. 타격
그 정도면 부진입니다. 팀 타선이 그렇게 살아났는데. 아 왜 그래? 지금 정신 차려! 2할 6푼 되나? 너는 FA야. 시즌 끝나면 가열차게 달리라고. 비싼 돈 받아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죠. 그래도 2할 6푼까지 올라왔어. 예, 제 베스트 워스트는 되게 주관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스트는 일단 김규민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워스트는 박동원 선수고요. 사실 김규민 선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토템 같은 선수예요. 저에게는 지금 이번 이닝은 득점이다라는 점수다.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김규민 기아전에 거의 안 나왔던 거 기억하면 두산전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봐요. 아니 그냥 그 전부터 그러니까 야구장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냥 김구빈 선두타자 그러니까 타순을 딱 봤는데 고전에 딱 끊겼어. 그리고 선두타자 카메라 들어. 득점으로 득점이야. 대량 득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뭐 어떤 송구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버릴 건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합니다. 어떤 도루를 잡는 거는 우리 어떤 국내 포수들 중에 가장 베스트급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포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게임의 흐름이라든지 진짜로 안방마님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그런 좋겠는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게임을 망치는 분위기가 돼버린다면 당신은 포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고 투수가 최대한 잘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신의 어떤 가장 큰 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적을 또 하나 붙이자면 제가 김규민 선수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선수는 자기 자신을 알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자기 자신을 알아. 물어봤어요? 너 자신을 아니, 아냐고? 아니. 자신이 어떤 선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인지 알아. 난 그게 참 마음에 들어. 그래요. 네. 자, 그다음 저죠. 저는 잠깐 물어볼게요. 걔가 자기 생각하는 자신은 뭔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안경 선배. 슬램덩크 안경 선배. 대만아, 달인 이제 다 나은 모양이구나. 아, 네네. 그래서 딱 딱 좋아. 거기까지야. 딱 딱 좋아. 거기까지. 근데 본인이 이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 네. 아 인지하고 있어. 주지하고 있어. 완전 그렇게라도 길게 가면 어때? 좋지. 네, 좋죠. 자, 그다음 저죠. 저는 베스트는 센즈고요. 워스트는 안우진이에요. 아 센즈 선수는 뭐 이번 주 3할 오픈 8리. 일단 지금 2루타 1위. 네. 2루타 1위고 타점도 3인가 그렇고. 네, 4.23이죠. 네. 사실 페르난데스인가? 걔 빼면은 걔 빼고는 다음이에요. 네, 네, 그렇죠. 용병으로는 잘해주고 있고 워스트 안우진은 뭐 똑같죠. 두 경기 다 불진했고 뭐 불진했다는 말 맞기는 할 얘기가 그죠. 없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니면서. 자 리뷰는 여기까지 본인이 하고 해결해야지. 금방 돌아올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프리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